안녕하세요. 골절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골절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모든 뼈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두 번째. 그 밑에서부터 훑고 올라간다고 하셨으니까 발이 발목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가락도 골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니 근데 발에 생각보다 뼈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발가락 골절. 팀장님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발가락 골절 합의금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해놓은 게 거의 없어요. 왜 설명이 없죠? 왜 설명을 해놓은 게 없을까요? 어렵나? 설명하기가? 소장님 왜 설명을 해놓은 게 없을까요? 돈이 안 돼서. 아, 돈이 안 돼서. 네. 그런데다가 설명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영업 때문에 글들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교통사고로 발가락이 골절이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라는 부분을 올려놓는 건데 돈이 안 돼서. 그죠. 뭐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불편하긴 한데 그닥 큰 메리트는 없죠. 골절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흔히 뭐 장애가 나와야 돈이 된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럼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발가락은 장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장애는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왜 돈이 안 돼요? 장애율이 낮으니까.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은 장애율이 2%예요. 골절이 있어도. 그러면은 월소득 300만 원이신 분들이 둘, 셋, 넷 곱하기 0.02 곱하기 뭐 한시 2년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22쯤 되죠? 그러면은 132만 원이에요. 상실 수익이. 상실 수익액이. 우리 염자 합의금보다도 못하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염자로 계산하는 것보다 적으니까 그렇죠. 굳이 장애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뭐 핀을 받고 뭘 해도 이제 사실 핀 작업 비용 그리고 뭐 흉터 성형 수술 비용 뭐 인정한다 하면은 그래봐요 센치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저거 다 붙여도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보험사 담당자들도 발가락이 골절됐다고 하면은 사건을 크게 안 봐요. 골절 되셨군요. 그러면 다친 사람은 어쨌든 통증도 심하고 생활도 불편한데 이제 뭐 합의금이 별로 산정되는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발가락이 골절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못 걷잖아요. 못 걷죠. 그러면은 일도 못 하고 그럼 일도 못 하는 이제 휴업손해가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못 돌아다니는 거 하고 그리고 기부스 풀고 나면은 발목도 좀 불편하게 될 거고요.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합의금은 얼마인데.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부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는. 그렇죠. 왜냐면 피해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불편했는데 발가락까지 골절이 됐는데 합의금은 수천만 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계산했잖아요. 132만 원뿐이 안 돼. 월소득 300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골절하면 어느 정도 그 생각하는 합의금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못 미치는 금액이긴 하네요. 소장님은 실무를 하실 때 발가락 골절 합의금 어떻게 하셨어요? 발가락 골절 합의금이야? 그냥 뭐 똑같이 염자지. 입원해 있으면 뭐 휴업손해 나가고 지금이야 이제 약간 상위급수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지금 발가락 골절이라고 하면은 수술 안 하면은 이제 11급. 11급. 네, 수술하면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긴 할 텐데 그때는 그거보다 더 낮았을 거예요. 추간판이 9급인데?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9급인데 뭐 발가락 골절해서 수술 안 하면은 11급 수술하면은 아마 뭐 2등급 위다라고 하면은 9급 정도 될 거예요. 9급 정도? 예. 합의 진짜 안 됐겠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도 마찬가지,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불편은 한데 일을 못 한다. 뭐 입원은 그렇다고 막 보통 골절이니까 사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원은 그만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관건은 빨리 퇴원시키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치료비로 더 챙겨서 어떻게든 맞춰주든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닥 크게 뭐 어려웠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도 뭐 급수가 낮다. 뭐 이런 부분 생각을 하니까 보기하다고 또 받아들이시나 봐요. 그때는 이제 좀 체념하는 사람도 있었죠. 요즘처럼 뭐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았으니까. 하긴 뭐 몇 군데만 전화를 해봐도 그거는 뭐 크게 그렇게 합의금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상담도 잘 안 해주고. 엄지발가락은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지발가락은 다른 발가락에 비해서 역할이 크거든요. 그쵸. 역할이 크기 때문에 뭐 절단도 마찬가지고 골절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급수 자체가 뭐 한두 급수는 좀 더 높아요. 장애율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냥 수지골, 말절골 아니면 뭐 그냥 발가락 족지골 같은 경우는 2% 3%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엄지 손가락이나 엄지 발가락 같은 경우는 뭐 5% 7% 뭐 보통 그 정도까지는 나가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율로 산정을 하면 5% 6% 정도면은 7% 해도 뭐 그닥 큰 차이는 없어요. 7% 해도 뭐 한 5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네요. 그죠. 사실. 네, 그닥 큰 차이는 없어요. 거기에 뭐 위자료하고 휴업손해 더하고 뭘 해도 네.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근데 만약에 젊은 사람이 영구장애다, 뭐 2% 영구장애다 이런 건 또 내용은 또 다를 수는 있거든요. 연구장애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제 발가락이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분쇄가 되게 심하게 돼가지고 발가락이 아예 굳어버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율도 그렇고 영구장애니까 합의금을 좀 산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합의금이 높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발가락이 4개가 다 골절되신 분들 밟고 지나가가지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거 이제 합산장애 들어가니까. 근데 합산장애가 들어가도 사실 장애율이 6%? 합산장애 들어가도요. 네. 다 그렇게 다쳤는데. 그죠. 그렇게뿐이 안 되니까 합의금으로 산정을 하면은 500만 원 정도, 상실수익이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한시장애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뭔가 이건 피해자만 손해가 큰 부상이네요. 그죠. 발이니까 못 걸으니까. 이번에 있는 경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발가락 골절 되신 분들 보면은 빨리 퇴원을 하셔가지고 합의금을 좀 더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조기 합의를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도. 어떻게 보니까 이제 발가락 골절이 이게 합의금이 안 되니까 산정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발가락 골절 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제 입원을 선택을 하게 됐고 회사도 그만두게 됐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휴업손해를 더 받으시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분 입원을 해 있어야죠 어쨌든. 그러면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입원을 해놓고 나중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휴업손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네요. 피해자 그렇죠.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보상 차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꿀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할 텐데 별로 꿀팁은 없어. 꿀팁? 그러네요. 이게 너무 산정을 할 게 없다 보니까 발가락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이 장애율들을 산정을 하고 그걸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간판 탈출증이 여성교도가 50%다 보면 11.5% 장애예요. 근데 추간판 탈출증이 불편할까요? 발가락이 골절돼서 수술 받은 게 더 불편할까요? 발가락이 더 불편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장애들이 조금 있어요.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낮은 장애들이 있고 이거는 별로 안 높아도 될 것 같은데 높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이 기준을 사용하는 이상 이런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위쪽에 이제 뭐 중족골이나 이쪽이 골절됐다. 발등 쪽에 골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번 조금 생각은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실 엄지발가락이 골절이 돼도 크게 장애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 장애율 자체가 장애도 요즘엔 솔직히 잘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뭐 발가락이 굉장히 심하게 분쇄 골절이 돼가지고 영구적으로 완전히 굳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오늘 발가락 골절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발가락 골절 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래서 합의금은 작고 손해는 크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